안녕하세요. 강민영입니다. 5번째 이야기는 내가 책을 읽는 이유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과 잦은 싸움을 하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낮게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가 중풍 환자의 발음처럼 어눌하고 분명치가 않았죠. 그녀는 산속에 있는 정신병원에 있고 남편이 밖에서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녀는 자기의 재산을 가족에게 빼앗길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알코올 중독에다 수면제와 같은 약물에도 의존적입니다. 몇 번의 자살 시도도 있었으니 정신과적인 치료도 필요했습니다. 수면제와 술에 의존하는 그녀는 삶과 죽음을 넘나들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죠. 그런 그녀를 보며 약물이나 술, 담배 없이 30년 이상을 도끼로 버텨내며 살아가는 내가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나보다 더 순수하고 인간적인 것은 아닐까? 자신의 삶을 자주 뒤엎는 그녀를 보면서 내 고요가 안락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만일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몇 가지의 얘기로 미루어 그녀는 아직도 편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꼭 우리 삶의 성실성과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문단에 등단하고 책을 몇 권 출간하는 동안 그녀는 여전히 고통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마치 그녀가 감정과 고통에게 자신을 갉아먹으라고 먹이로 던져놓은 것 같았습니다. 미셀 푸코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보다 도덕적으로 우선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에 앞서 자신에 대한 책임을 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가장 크게 용기를 주는 존재도 성공할 기회를 가로막는 것도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살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에 굴복하게 하는 복병이 자주 출몰하기 때문에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를 둘러싼 가족도 불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족 앞에서 자신을 먼저 추스려야 합니다. 사람마다 상황과 병증과 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을 세울 수는 없지만 제 경우에는 독서를 통해서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살면서 결정과 선택에 있어 후회도 많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이번 생은 망쳤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다행히도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를 계몽하고 교육하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것은 망친 생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망친 것은 바꿀 수 없고 다음 생도 없으며 희망은 기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나를 던져둘 수 없었기 때문이죠. 지나간 일을 바꾸거나 수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싸워온 것들로 나를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조차 지나고 보니 별것 없었지만 적어도 제가 저를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된 것 같았죠. 그 중에 했던 마지막 선택이 문학입니다. 처음 문학을 공부할 때 저는 쓸 소재가 없었습니다. 교수들은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라고 말했지만 저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니, 없다고 생각했죠. 좋은 환경과 선량한 사람들 틈에서 살아온 것은 창작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여기다가 해결책으로 독서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물을 제대로 보게 되었죠. 제가 만났던 선량하고 순수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어둡고 위선적이며 악랄한 본성을 가진
보편적인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포용하며 번민 없이 살았던 것이 그들의 선량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 눈을 가린 차 한 대였습니다. 차 한 대로 시야를 좁힌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남편을 내조하며 희생하는 삶이 현모양처의 덕목이라고 친정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시댁에서 B급 대우를 받는 성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게다가 선한 프레임 속에 갇힌 종교적 체면으로 저는 착한 사람 코스프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차 한 대를 벗자 가정과 교육, 종교,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사회의 관념에 순응했던 것으로 저는 이미 정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시어른들께 인사하러 갔을 때 남편의 방은 잘 치워졌고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휴지통이 꽉 차 있어서 작은 휴지 하나 버릴 수가 없었죠. 방은 깨끗했지만 휴지통을 비우지 않은 것을 보고 평소에 청결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마무리하지 않는 그의 습관이 30여 년을 함께 살면서 지금도 계속 거슬립니다. 그런 사소한 일들처럼 알고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것들이 관계 속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냥 넘어갔기에 문제 삼지 않은 일들이 제 주변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사회와 가정의 규범과 의식이 제 삶을 소모하고 차별해 왔다는 것에 문학은 문제의식을 갖도록 했습니다. 개안 수술을 한 사람의 느낌이 이런 것일까요?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소비하며 살았던 삶 위에서 남편은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특혜를 누리고 군림했었죠. 그것이 불공정과 불평등에 과민한 저를 불행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 안에 있는 예술성의 발현을 결혼이라는 굴레로 억제한 것도 이유가 되었습니다. 물론 내조와 희생을 하면서 우아하게 살고 있는 친구들의 행복도를 보면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녀와 남편의 성공, 재산 등으로 자기의 가치를 평가받기를 바라는 것과 상처는 축소하고 체면치레와 허세, 과대망상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그들의 노고와 희생의 결과물이기도 하기에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결국은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서 황혼 이혼을 하는 사례를 보면 그것은 가치관의 차이만은 아니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염증을 느끼던 터라 저는 친구보다는 책에서 만나는 작가들의 정신적인 가치에 빠졌습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비굴하며 때로는 악마의 모습까지 갖고 있지만 문학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과장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선과 모순, 비열함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영웅이나 성인을 만들지 않죠. 인간을 성인이나 영웅으로 부풀리며 기만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허영과 종교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학은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스스로 다른 사람이 되도록 교육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늘 독서를 권했죠. 위에 그녀에게도 독서를 권했지만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태에서 책을 읽는 일은 또 다른 고통을 주기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책을 읽으면서 자신을 계몽한다면 인간관계도 개선이 됩니다. 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사람과 문제를 대하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내 권리는 축소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면에서 내가 발전할 것이고 결국 내 묵은 스트레스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베르 카뮈의 단두대에 대한 성찰, 독일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와 조지 오웰의 나는 왜 쓰는가 중 교수형을 읽으면서 두 작가의 말에 따라 제 의식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수형에서 사형수에게 사형이 집행되고 난 뒤에 조지 오웰은 말합니다. 그리하여 사람 하나가 사라질 것이고 세상은 그만큼 누추해질 것이었다. 만일 선악으로 규정짓는 종교적인 잣대와 처벌로 해결하는 사법적인 잣대로 말한다면 세상은 그만큼 깨끗해질 것이었다 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과는 달리 세상은 그만큼 누추해질 것이었다 라는 문학적인 시각은 얼마나 가슴 뭉클하며 아름다운 말인가요? 생명에 대한 존엄, 그리고 사회가 악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닌다는 면에서의 문학적인 함의는 사물과 대상을 받아들이는 관점을 바꾸게 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무지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무사유는 용서할 수 없다. 그것은 의미의 부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의 정수는 지식이 아니라 사유에 있습니다. 독서의 체험이 없으면 사유도 없으므로 독서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냐? 라고 한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소수는 바뀔 수 있어. 단 책을 읽고 사유한다면 이라고 말했는데 그녀의 물음은 자기 남편이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어서 동일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서를 통한 사유는 남이 아니라 나에게만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문제의식,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좋은 책도 나쁜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쫓기며 정신없이 살아가거나 이제는 충분히 안다고 착각합니다. 작가 마크 트웨이는 사람이 곤경에 빠지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 확실하게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문학이 대부분의 정신적인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종교와 명상, 정신과적인 치료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 단계는 지속적으로 책을 읽고 자신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고전에 대해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감각적이고도 빠르게 변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고전 읽기는 어렵고 머리 아프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틴 발전은 우리는 우리가 읽은 것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교육하는 노력을 독서를 통해 꾸준히 한다면 정신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제 편안하길 바랍니다. 상처와 미움과 복수와 무기력에 너무 오래 주저앉아 자신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내 살과 뼈를 깎아내는 일입니다. 자신을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해방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소비하며 버텨야 하는 지금의 삶에서 이제는 주어진 시간을 즐겁게 다 쓰고 살다가 떠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방어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내가 나에게 해야 할 중요한 책임일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은 어땠어요? 문제를 인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시정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이죠. 진짜 문제는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 무엇을 바꾸면 좋겠는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멋진 하루를 보내길 바랍니다.